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거는 저번 시간에 사실 하이라이트는 레그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레그도 간단하게 비교해 볼 텐데 이번은 이제 파인 튜닝입니다. 그래서 레그하고 파인 튜닝이 어떻게 틀린지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 모델을 하나를 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을 로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오늘 이제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구글 콜앱을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에서 무료로 파이썬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CPU도 쓸 수 있고 GPU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짝 보고요. 그래서 언어 모델을 라마 모델을 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라마 모델 로드해서 간단하게 Q&A 같은 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뭐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데이터 전처리해서 데이터를 허깅 페이스로 로드를 할 거예요. 허깅 페이스에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허깅 페이스에서 로드한 데이터로 이제 실제로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은 실제로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우리가 한 에폭 50개짜리 해가지고 간단하게 돌려보고요. 그래서 트레이닝한 파인 튜닝된 모델에서 다시 Q&A를 해서 실제로 학습한 그 정보를 얘가 실제로 제대로 대답을 하는지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파인 튜닝 모델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우리가 허깅 페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서 저장을 한 거를 다시 로드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다시 Q&A를 해서 파인 튜닝된 모델이 제대로 우리가 학습한 모델에 대해서 학습한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제대로 답을 해주는지까지 오늘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오늘 그 전체 과정이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메이크업 파인 튜닝을 그럼 어떻게 같이 사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따가 라마 모델을 해보시는 라마가 3.2 빌리언 모델입니다. 3.2 빌리언 모델이라는 건 여러분 맨 첫 시간에 우리 펄셉트론 같이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펄셉트론에서 동그라미 하나, 웨이트 하나가 있었던 그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가 3.2 빌리언 개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 모델이. 근데 이제 그 언어 모델이 이제 PC에서 돌릴 수 있는 게 30빌리언짜리 이상이 PC에서 돌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PC,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on-device 실제로 SLM 같은, 그러니까 이 스몰 랭귀지 모델 같은 것들을 PC로 돌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허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먼저 라마 모델을 쓰기 위해서는 허깅 페이스에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 모델들이 실제로 허깅 페이스에서 많이 호스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허깅 페이스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허깅 페이스 들어가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여러분 LG 그 엑사원이라는 모델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잖아요. 엑사원. 그래서 이렇게 LG 이렇게 치시면 엑사원 모델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33빌리언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드가 33빌리언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클수록 당연히 언어 모델이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2빌리언, 4빌리언 이런 게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쓸 거는 라마 모델이에요. 그래서 라마 모델을 이렇게 치시면은 우리 메타에서 만든 모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쓸 거는 3.2 빌리언짜리, 이 3빌리언짜리 모델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허깅 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한국 모델도 다 여기 거의 허깅 페이스에서 다 호스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을 다운받아가지고 테스트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허깅 페이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라마 모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 3빌리언짜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2, 3B하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스트럭트 두 가지 사이즈도 거의 비슷한데 어떤 게 틀리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우측의 모델은 이게 인스트럭션으로 튜닝이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으로 튜닝이 된 모델은 뭐냐면 Q&A를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더 학습이 되어 있다. 파인 튜닝이 되어 있다는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일반 모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언어 모델 맨 처음에 학습했던 것처럼 이전의 데이터로 다음 단어를 뱉어주는 그런 거에 적합하고 물론 파인 튜닝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인스트럭트 모델은 말씀드린 것처럼 Q&A 모델을 할 수 있도록 인스트럭션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인스트럭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Q&A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 이게 해보시면 되고 이따가 제가 오늘 실습한 그 콜앱 소스도 같이 드릴 거예요. 같이 이제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요 이야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오픈 소스 모델을 해가지고 오픈 소스 모델을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오픈 소스의 원래 원칙은 뭐예요? 그 오픈되어 있는 소스를 가지고 제가 그 스텝 그대로 따라하면은 똑같은 걸 만들 수는 있는데요. 그 오픈 소스는 소스를 다 공개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여기에 있는 지금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든 이 소스들은 이 소스를 주진 않아요. 뭘 주냐? 우리가 처음에 퍼센트로에서 했던 거 웨이츠하고 바이오스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소스는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픈 소스 모델이 정확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픈 웨이츠 모델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모델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전문가들 오픈 웨이츠 모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소스는 주진 않는다. 그럼 뭘 주냐? 웨이츠하고 바이오스를 주고 그 다음에 토커나이즈를 줍니다. 토커나이즈. 왜 토커나이즈를 주냐면 내가 애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애플을 우리가 결국에는 벡터화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벡터화를 바꿔주는 방법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벡터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토커나이저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제공해요. 웨이츠하고 바이오스 여기 보시면 웨이츠, 프리트레인드 웨이츠라고 있죠. 프리트레인드라는 게 뭐예요? 라마를 3.2 빌리언짜리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네들이 엄청난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거잖아요. 그 학습한 그 결과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결코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든지 프로그램 소스는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죠. 자, 두 번째 토크나이저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연어들을 그러면 벡터화를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학습했던 데이터하고 똑같은 벡터화로 바꾸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 단어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크나이저를 같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컨피그 파일을 주는 거고요. 조금 내용이 좀 어렵죠. 네, 좀 어렵긴 한데 이게 파인 튜닝이나 뭐 레그를 하시려면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찾아보시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라마를 쓰시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이게 개인정보를 넣으시면 뭐 한두 시간 안에 바로 이렇게 억셉트가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콜앱을 우리가 같이 쓸 텐데 오늘 콜앱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그 파이썬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뭐 여기 이 파이썬 그 코드 프린트 콜앱이라고 치면 이렇게 치면은 콜앱에 이렇게 파이썬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이 개발 환경이 다 주어지고 제가 여기서 만든 소스는 다 구글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개발하시고 싶다 그러면 콜앱에서 개발하시고 뭐 여기서 회사에서 하시고 집에서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계정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콜앱을 쓸 거고요. 콜앱에 보시면 런타임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런타임 유형이 있습니다. 자, 런타임 유형이 있는데 CPU에서도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T4가 엔비디아 아주 옛날 거예요. T4 보시면 또 A100, H100 이런 것들이 있어요. A100, H100은 유료로 결제를 하시면 쓸 수 있고요. 지금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는 T4하고 그 다음에 TPU, 우리 구글 TPU 관심 있으신 분 아시죠, 그죠? 구글에서 만든 가속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언어 모델을 가지고 다루기 위해서는 꼭 GPU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T4로 가지고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여러분 결제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까 보셨던 뭐 70빌리언짜리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현재 무료로는 안 되세요. 그러면 9.9불인가 결제를 하시면 뭐 A100 같은 걸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메모리도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한 70빌리언짜리 이상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결제를 하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모델을 여기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보시면 메타라마 안에 이 모델이 있는데 실제 제가 파이썬 코드명에서는 onslot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onslot은 뭐냐면 이 onslot은 사실 회사입니다. 회사.
이 호주에서 두 명이 기반이 만든 회사인데 이 언슬롯이라 만든 이 어떻게 보면 컨트리뷰션 하는 거죠.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하는 건데 라마 모델을 실제로 돌려보니까 메모리 실제로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데 나름 이 만들어 볼 때 메모리 좀 낭비가 심해서 이 개발자들이 자기가 라마 모델을 다시 뜯어서 고쳤어요. 그래서 언슬롯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메모리를 최적화 쓸 수 있게 만들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라마에서 제공한 원래 오리지널 모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언슬롯으로 약간 메모리 옵티마이즈 된 모델을 오늘 쓸 겁니다. 그래서 언슬롯의 모델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슬롯을 쓰는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뭐 양자화라 그러나 한국말로. 근데 퀀타이제이션을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이 뭔가 하는 거만 우리가 짧게 알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타이제이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플로팅 포인트 실수 연산을 인트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인공지능 제가 그 처음에 그 웨이트랑 바이오스를 만든 그 찾아가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웨이트랑 바이오스를 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작은 숫자씩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될 때 플로팅 포인트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마이크를 떠나지를 못하겠어요. 이 지금 녹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보시면은 요게 10.0 마이너스 10.0하고 30에 있는 이 소수의 이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 레인지들을 인티저로 각기 매핑을 합니다. 매핑을 해서 이 인티저로 바꿔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컴퓨터 연산에서 인티저 연산, 우리 정수 연산하고 소수 연산을 같이 비교했을 때 소수 연산이 실제로 2배에서 4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리소스도 더 많이 먹고 메모리도 더 많이 먹고 속도도 한 2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문 용어로 하면 비슷한 연산, 익스펜시브 연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인트는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웨이츠랑 바이오스를 계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계산을 하면서 그 적절한 웨이츠랑 바이오스를 찾아내잖아요. 엄청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수를 가지고 그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인티저로 바꿔서 계산하면 훨씬 더 보세요. 메모리도 4분의 1만 들어요. 왜냐면 얘는 32비트, 이 F32, 여기 있지 않나? 여기 32비트짜리고, 여기 있네요. 플로팅 32비트짜리고, 얘는 8비트짜리잖아요. 4분의 1만 들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4분의 1만 들고, 디스크도 4분의 1만 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퀀타이제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단점이 있겠죠. 왜? 소수를 가지고 아무리 인티저로 매핑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해서 속도는 빨라져요. 하지만 소수에 있는 끝자리에 있는 소수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트레이드 오프예요. 트레이드 오프. 예를 들어서 나는 액큐러시를 99.99999 하고 싶다. 그러면 인티저로 하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플로팅 포인트로 가야 됩니다. 나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제주 여행을 가는데 제주에 계획을 세워주는 그런 AI를 만들고 싶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더 빠르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 퀀타이제이션 한다고 해서 90에서 7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93.4%에서 92.7% 이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상당히 퀀타이제이션 기술도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액큐러시를 이게 상세, 헐트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기술을 써서 오늘 하는 것들은 다 더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스펙을 보셔도 퀀타이제이션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int4 여기 int4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다른 좀 멀어가지고 제가 안 보이는데 그런 하드웨어에도 퀀타이제이션 스펙이 있습니다. 그래서 int4는 int4로 한 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플로팅 포인트 4비트 연산으로 플로팅 포인트도 하는 것들 딱 퀀타이제이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할 때 하드웨어 스펙까지 같이 보시면은 하드웨어의 가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콜앱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콜앱으로 돌려볼 때 말씀드렸던 모델명, 예, 오늘 라마 이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대 입력결,
2048 바이트 최고 입력 길이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4비트 이게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쓴다는 겁니다. 4비트 퀀타이제이션 인트 쓰겠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오늘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T4에서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비프로틴 16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공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업무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여기 모듈들 이 코드는 다 드릴 테니까 그냥 쭉쭉쭉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 하시다 보면 리스타트 세션이 있어요. 이게 약간의 그 구글 환경하고 모듈하고 맞지 않아서 리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그냥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요거 실행하고 예, 그다음에 뭐 여기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임포트까지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요게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onslaught 해가지고 아까 보이셨던 컨피그레이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이제 언어 모델을 로드해야 돼요. 자, 언어 모델. 아까 우리가 라마 모델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언어 모델을 로드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뭐 아까 모델 레인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맥스 랭스 아까 뭐 2048 했었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타입, 뭐 플로팅 포인트, 그 다음에 4비트 쓸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컴퓨레이션 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럼 실행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실제로 허깅 페이스에서 3기가 이상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를 통해서 언슬렛, 아까 언슬롯으로 옵티마이제이션 되어 있던 모델을 지금 우리 제 개발 환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3.2기가 정도를 다운합니다. 자, 요거 다운할 동안 다음 거 같이 볼게요. 결국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패스트 랭귀지 모델이라고 요 우측에 있는 요 패스트 랭귀지 모델이 이제 언슬롯에서 제공해준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슬롯 만든 친구들이 호주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함수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로딩하는 거, 그 다양하게 LLM을 다룰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하고 여기서 이제 from pre-trained는 이제 당연히 pre-trained 된 모델을 우리가 이제 로드하는 기능입니다. 계속 돌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돌아가는 동안에 이제 실제로 이제 모델이 로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Q&A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이 로드가 되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의 뭐 서울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그냥 모델의 서울에 대해서 설명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왜? 서울에 대해서 설명해줘는 그냥 텍스트고 모델은 벡터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형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거를 토크나이저로 넣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토크나이저 단어들을 토큰화한다는 거 아까 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들을 토크나이저로 변경해서 토큰으로 바꿔줘야 돼요.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 숫자로 바꾼 데이터를 모델에 제너레이트. 자, 그래서 모델을 거친다는 거예요. 모델을 이게 거치면 여기는 for loop, 그러니까 뭐 루프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while loop나 for loop. 그래서 그 문장이 답을 끝날 때까지 계속 다음 단어를 추론하고 다음 단어를 추론하고 다음 단어를 추론해서 완성이 될 때까지 이게 다 돌아갑니다. 자, 그럼 결과는 뭐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사람이 읽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그래서 토크나이즈가 되면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고 얘가 다음 단어를 다 출력해서 이 출력은 다 토큰으로 되어 있는 숫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사람이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디코드를 해야 돼요. 디코드를 하면은 토크나이저는 뭐예요? 단어하고 이 벡터 숫자랑 매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디코드하면 숫자를 단어로 다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코드 된 거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에 대해서 이제 추론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깊게 설명을 못 하는데 개인적으로 꼭 오셔서 질문을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디코드라는 걸 함수로 만들어서 자, 보세요. 지금 프롬프트 제가 뭐 서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프롬프트 텍스트가 들어옵니다. 자, 텍스트를 토크나이저를 거치면 이 인풋은 숫자가 돼요. 숫자가. 이 인풋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인풋을 모델 제너레이트 넣으면은 여기서 다음 숫자, 다음 단어의 숫자, 다음 단어의 숫자, 다음 단어의 숫자를 계속 찾아준다고요. 그러면 이 아웃풋은 뭐냐면 얘가 서울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 숫자의 데이터입니다. 그 숫자의 데이터는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디코드를 해주는 거예요. 토크나이저를 디코드 하니까 토크나이저는 아까 뭐랬어요? 단어로 숫자를 갖고 있는 테이블이잖아요. 그걸 역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숫자를 대답으로 만들어주고 얘를 이제 리스폰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뭐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려줘.
그 다음에 서울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 다음에 이건 한글을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실제로 이따가 학습할 건 뭐냐면 이제 콜 크레이지 서비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름이죠. 콜 크레이지 서비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해야지 그 새로운 데이터가 학습이 될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잖아. 이미 있는 비슷한 걸 가지고 제가 학습을 하면은 얘가 파인 튜닝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절대 없을 만한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게 콜 크레이지라고 하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가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파인 튜닝 해볼 텐데, 그래서 콜 크레이지 서비스를 학습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머신러닝은 뭐 영어로 하면 잘하겠죠, 나름. 자, 3.2 빌리언도 요 정도 실력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써보시면.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이게 머신러닝 is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한 여러분들 실제로 업무를 한번 테스트 해보실 때는 한 100빌리언 이상을 한번 그렇게 하려면 이제 GPU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서울에 대해서 설명해줘. 뭐 캐피탈 오브 사우스 코리아 뭐 나쁘지 않죠. 자, 한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시면은 뭐 엉뚱한 대답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 크레이지 서비스를 볼까요? 자, 이거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캐네디안 텔레코뮤니케이션 컴퍼니의 뭐 서비스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에 뭐야? 이거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제가 처음에 할루시네이션을 말할 때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학습하지 않는 그런 세그먼트의 데이터, 너무 전문적인 데이터, 학습량이 없으면 할루시네이션이 나온다고 했었죠. 이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요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 보시면은 뭐 영어로 하는 것들은 대략 3.2 빌려지만 답을 잘 하네.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그 답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인 튜닝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언어 모델에다가 이제 추가 학습을 시킵니다. 추가 학습. 그래서 파인 튜닝이 뭐냐?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3.2 빌리언짜리 라마 모델이 있어요. 얘는 그냥 제너럴한 언어 모델이 일반적인 언어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특정 도메인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의료 데이터. 자, 의료 데이터에 뭐 예를 들어서 해열제랑 각약을 함께 복용하면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일반적인 언어 모델이 대답하기 어려운 기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메인 기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도메인 특화된 거, 우리 고운넷만의 뭐 인사정책, 고운넷만의 총무정책, 뭐 이런 뭐 휴가 정책 이런 것들을 얘는 모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학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 정보를 얘한테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이 언어 모델이 그걸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정보를 원래 있는 모델이 있는데 추가 정보를 줘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 개념으로는 레그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개념도 레그도 어떤 다큐멘트를 가지고 벡터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맞는 벡터 정보들 추가 정보 해가지고 LLM이 답을 하게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추가 정보를 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할 거는 앞으로 이제 뭐냐, 뭐 라이브러리 넘어가고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왜? 콜 크레이지라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거니까 그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제가 허깅 페이스 업로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 만드는 걸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닝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추론하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거 다 우리가 서버를 리부팅하고 다시 모델을 재로드해서 파인 튜닝이 제대로 계속 모델이 제대로 답을 하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설치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CSV 파일을 제가 PC를 이거를 아까 리부트를 하는 바람에 여기 있다. 네. 자, 요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자, 여기에 세 가지 세그먼트를 있어요. 인스트럭션에서 인풋에 답을 하라 명령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콜 크레이지 서비스는 무엇이냐? 그래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한국에 런치했다. 뭐 어떻게 오더하냐? 뭐 무엇을 오더하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격은 5,000원이고 1,000원씩 뭐 부과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만의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 할 겁니다. 자, 업로드 하는 데는 이제 허깅 페이스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제이슨 형태. 제이슨 형태는 기본적으로 키하고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쌍으로 키, 뭐 예를 들어서 키 값이 뭐 캐피탈은 서울,
뭐 이런 식으로 키하고 밸류 값으로 저장하는 게 제이슨이라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이슨을 라인 바이로 우리가 처리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허깅 페이스에 올리는 걸 해볼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업로드하는 함수는 이렇게 해서 허깅 페이스에 요게 업로드 파일 하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코로에서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업로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하면은 파일을 선택을 하라고 하고요. 여기 콜 크레이지 파일 여기 있죠, 그죠? 아까 그 CSV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한번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아까 인풋, 그다음에 뭐 엔서트하고 뭐 what is call crazy service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줄로 읽어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파이썬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자, 그래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읽으면 자,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에서 쭉 나오고 인풋 나오고 리스폰스 이렇게 쭉 나와서 쭉 읽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한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제이슨 형태로 만듭니다. 자, 그 만드는 게 이제 요 부분의 함수인데요. 이건 뭐 함수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call crazy JSON L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제이슨 함수를 이렇게 이 코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자, 출력을 해보면 이게 이제 쌍으로 존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제이슨은. 자, 그래서 instruction은 answer to input, input은 what is call crazy service, response는 이렇게 이제 제이슨 형태로 다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허깅 페이스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자, 허깅 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쓰시기 위해서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자, 일단 허깅 페이스 가기 전에 먼저 이 로라부터 먼저 설명하고 허깅 페이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로라예요. 오늘의 핵심, 이 로라로 학습을 한다. 로라가 파인 튜닝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파인 튜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데이터 콜 크레이지 서비스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 그러면 아까 3빌리언짜리 학습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는 3빌리언짜리는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수많은 난리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콜 크레이지 같은 조그마한 서비스로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다 오염시켜버리면 원래 대답을 잘 하는 것조차도 다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있었던 기존 이 파인 튜닝의 이 웨이트는 건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원래 있었던 거에다가 조그마한 모델을 만듭니다. 조그마한 두 개의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이드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원래 오리지널 거, 픽스드, 고정, 웨이트 바이오스를 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스몰 모델을 만들어요. 스몰 모델을 만들어서 붙여버립니다. 붙여버리고 그럼 학습을 뭘로 하냐? 학습은 얘로 하지 않고 얘만 학습합니다. 얘만 학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난리지는 이 보라색에 있는 것들이 다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학습한 것들은 오른쪽에 있던 로라 네트워크가 다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라가 훨씬 더 작은 양의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하기 때문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웨이트는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왜? 오리지널 웨이트를 건들면 학습을 수일, 몇 주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A4 책 한 권 데이터 이 정도까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시켜서 그 부분의 데이터만 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로라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델이에요. 가중치를 고정하고 추가적인 매트릭스만 학습하는 똑같은 모델입니다. 앞에서 그래서 프로즌 되어 있고 두 개의 매트릭스를 학습 가능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고, 이거는 실제 이 원래 웨이트의 0.001에서 2%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자, 이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아무래도 적은 우리 파인 튜닝의 모델을 만들잖아요. 새로운 모델을. 근데 그것도 크기를 크게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숫자. 그래서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차원을 얼마만큼 크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 R이 커지면 학습량도 커지고 계산량도 많아지고 비싼 그래픽 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로라 알파는 뭐냐면 학습했었던 그 조그마한 스몰 모델이 있잖아요. 그 결과값을 가중치를 얼마나 많이 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에 결과값이 있을 거고 조그마한 이 모델이 나오는 결과값이 있을 건데 그걸 50대 50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얘한테 더 많이 가중치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로라 알파입니다.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R과 로라 알파는 같은 수를 많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왜 그게 안 나오지?
허깅 페이스 계정 만드는 게 있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 뒷부분에 있나? 이따 혹시 나오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똑같이 허깅 페이스의 키를 만드셔야 됩니다. 키. 다큐멘트 어디에 있는데, 자, 키는 여러분들 콜앱을 쓰시면은 여기에 키를 저장할 수 있어요. GPT 키나 허깅 페이스 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키 값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키를 저는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키를 로드를 하고요. 그 키를 가지고 허깅 페이스에 허깅 페이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요게 콜크레이지라고 하는 리포지토리에다가 데이터를 로드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허깅 페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허깅 페이스로 여기 가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드시면 여기에 제 이름으로 가보시면 제가 만든 데이터셋, 제가 만든 모델을 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새로운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new 데이터셋을 만들고, 자, 그러면 제 이름 밑에 crazy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센스는 뭐 아파치.0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저장하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callcrazy라고 만들었잖아요. 제가 방금. 자, 그래서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callcrazy라는 이름은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리포지토 이름. 자,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아까 그 JSON-L로 아까 만들었던 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callcrazy 데이터셋이 여기 보시면 callcrazy 방금 어민이 떠고 생겼죠, 그죠?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데이터셋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가 들어온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방금 여기 아까 있었던 데이터가 여기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용하시면 어떤 게 좋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죠? 허깅 페이스의 데이터셋을 이 리포지토리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엑셀 파일로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팀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엑셀 파일을 가지고 여러 명이 이게 작업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 명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해야 될 때는 여기 리포지토리를 이용하셔서 버전 컨트롤 하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하실 때는 이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리포지토리까지 만들었고요. 자, 말씀드렸던 거 이제 다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했었고, 여기 나오네. 여기서 이제 억세스 토큰을 만드셔야 되는데, 억세스 토큰을 만드실 때, 왜냐면 여러분들이 리포지토리에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의 모델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라이트 권한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꼭 라이트 권한을 퍼미션을 주시고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허깅 페이스 쓰시는 건 다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그냥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 키를 가지고 여기에다 놓고 허깅 페이스 만든 키를 넣고 여기에서 허깅 페이스 뭐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셋을 지금 허깅 페이스에 로드했어요. 자, 로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허깅 페이스로 가셔서 여기 허깅 페이스로 여기 가셔서 이게 계정을 누르시고 이름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모델이나 데이터셋이 나옵니다. 지금 2분 전에 만들었던 데이터셋이 여기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슬롯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적은 메모리로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든 옵티마이즈된 모델들을 제공하고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로라, 그죠? 자, 로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게 먼저 여기 16R, 그렇죠? R, 그렇죠? 그래서 R이 뭐였어요? 로라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만드는 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큰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얼마나 둘 것인가? 16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커지면
그 로라 네트워크에 그 대한 답이 더 높은 중요성을 가지고 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습할 모듈 이런 것들은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확인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R과 그 다음에 로라 알파에 대한 매기 변수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로라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매기 변수는 여러분들 꼭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한번 자 코드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보셨던 거 자 보세요. 이 모델은 뭐냐면 아까 라마 모델이에요. 라마 모델.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마를 맨 처음에 로드했을 때 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자, 여기 모델입니다. 여기 맨 처음에 모델,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 그래서 라마 모델을 변수로 받고 토크나이저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모델에다가 어펜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로라를 만들 때 여기죠. 자, 로라 네트워크를 만들 때 어디다가 만드냐? 아까 라마 모델에 만든다는 거예요. 이 라마 모델 3.2 빌리언짜리 모델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의 이 차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알파 16 주고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원래 3.2 빌리언에다가 여기 16차원의 스몰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붙이는 작업이 끝났어요. 자, 모델은 끝났습니다. 자, 모델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해야 되잖아. 지금 라마의 지금 조그마한 R16짜리 차원에다가 제가 아까 콜 크레이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돼요. 자, 학습을 시킬 때 그냥 바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요건 이제 알파카 프롬프트라고 이게 스탠포드에서 만든 약간의 표준처럼 쓰긴 하는 건데요. 요 프롬프트에다가 instruction, input, response 여기다가 값을 넣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토큰에 end of sequence라고 하는 걸 넣어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코드 레벨까지 뭐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었던 제 그 리포지토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 알파카 프롬프트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알파카 프롬프트를 하나 출력했는데 이렇게 똑같습니다. 인스트럭션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프롬프트를 일단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SFT 트레이더 이게 Supervised Fine Tuning Trainer라고 하는 학습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파인 튜닝용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죠. 그래서 몇 개만 볼게요. 자, 이 모델은 뭐냐면 앞에서 3.2 빌리언에다가 우리가 아까 로라를 붙인 모델이에요. 로라를 붙인 게 모델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라까지 합쳐진 모델이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 라마의 토크나이저 그대로 씁니다. 라마의 토크나이저를 그대로 쓰고, 아까 그 다음 이 데이터셋은 뭐냐? 아까 데이터셋은 이거죠. 자, 아까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알파카 프롬프트로 만든 모든 콜 크레이지 데이터가 여기에 지금 데이터셋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요게 원래 3.2 빌리언 플러스 지금 아까 그 로라가 붙어 있는 모델, 그 다음에 원래 3.2 빌리언짜리 라마의 토크나이저, 그 다음에 콜 크레이지 데이터, 그 다음에 뭐 텍스트 요 뒤에 것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F폭은 50번 돌아갑니다. 50번. 자, 그래서 50번을 이렇게 쭉 돌립니다. 자, 돌리면 얘가 이제 실제로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F폭이라고 아시죠? 그죠? 처음에 우리 구글 티처블 머신도 F폭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데이터로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서 설정을 했고 여기서 학습을 합니다. 자, 여기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50번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50번을 이제 실제로 학습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학습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로스입니다. 로스는 뭐예요? 로스는 원래 정답하고 그 다음에 이 계산한 값과의 차이점입니다. 차이값입니다. 그래서 로스가 적을수록 좋은 모델이 되죠. 그래서 계속 학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로스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50번을 돌면서 로스 값이 3.6에서 시작해서 뭐 1점대, 0점대로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거 50번 동안 하면서 아까 있었던 로라 네트워크를 계속 콜 크레이지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라 네트워크의 콜 크레이지 데이터의 웨이츠랑 바이오스로 이제 변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라마 3.2 빌리언 건들지 않고 추가됐던 로라 네트워크의 웨이츠랑 바이오스만 건들어서 제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론할 때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추론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추론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수도는 한국의 수도는 이렇게 하면 똑같이 제 거를 알파카 프롬프트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집어넣고 그것들을 가지고 뭐 우리가 토커나이저하고 그다음에 토커나이저하고 그것들을 모델을 거치고 그다음에 디코드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드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지금 50번 학습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끝났고.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알파카 프롬프트 똑같죠? 자, 똑같게 되고, 원래 있었던 자, 모델을 인퍼런스, 추론형으로 바꾸게 됩니다. 추론형으로. 그래서 모델을 이제 아까 학습을 했고, 이제 추론형으로 우리가 for inference로 바꾸게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랜덤으로 그냥 여기 보시면 원래 지금 저기 허깅 페이스 있는 데이터 셋 중에서 랜덤으로 아무거나 하나를 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인스트럭션은 뭐냐면 아까 인풋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가 인스트럭션이고요. 인풋은 이제 여러 개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요 두 개를 가지고 각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자, 이걸 알파카 프롬프트로 바꿔주죠. 그죠? 알파카 프롬프트로 바꿔주고, 이게 알파카 프롬프트까지는 다 지금 자연어예요. 자연어로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숫자로 바꿔줘야 되죠.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토크나이저로 넣게 되는 거예요. 토크나이저로. 자, 그래서 알파카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왜 알파카 프롬프트로 만드냐? 학습할 때 알파카 프롬프트를 썼기 때문에 추론할 때도 똑같이 알파카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론할 때도 알파카 프롬프트를 쓰면서 인스트럭션하고 텍스트를 주고, 그러면 리스판스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 리스판스를 지금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거는 자연어이기 때문에 토크나이저로 해서 인풋은 그러면 이거 벡터가 됩니다. 자, 벡터를 가지고 여기 인풋이 벡터죠. 벡터를 가지고 모델 제너레이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론값이 이게 추론값이 벡터로 나오게 되죠. 아웃풋이. 그럼 벡터로 나온 거를 다시 디코드하게 됩니다. 디코드하게 되면 드디어 텍스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콜 크레이지 서비스로 지금 이거 실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콜 크레이지 서비스가 뭐냐? 자, 아까 원래 데이터, 지금 우리 학습한 데이터, 이게 리스판스는 뭐냐면 지금 파인 튜닝된 모델이 답한 거고요. 이 데이터셋 데이터는 원래 엑셀에서 갖고 온 거예요. 자, 두 개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랜덤이니까 다른 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게 해외에서도 서비스하냐? 이거 한국에 서비스합니다. 자, 실제 정답도 한국에 서비스. 정확하게 파인 튜닝된 지금 걸로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와 이렇게 한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학습 튜닝가 이 파인 튜닝된 모델이 아무것도 데이터를 거치지 않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학습한 데이터를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자, 여기 아까는 질문은 what's the cost of call crazy인데 이거를 what's the price 해가지고 약간 질문을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글로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두 가지 인풋으로 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면,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약간 질문이 틀린데도 비슷한 질문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5,000원, 이거 1,000원씩 추가된다. 그렇죠?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한글로 보면은, 한글로 아까 뭐예요? 콜 크레이지 서비스는 어떤 걸 배달하나요?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틀리게 했네. 이게 뭐 중국 음식 이런 것들 막 나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건 한글은 될 때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잘 안 되네요. 영어는 뭐 아주 잘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Chinese food, fast food, 뭐 Japanese food 이런 거, 스낵 이런 것들을 델리버 한다. 이런 거 해서 한글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하는 거에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 라마 모델 자체가 언어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파인 튜닝을 했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디플로이 하려면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역시 이 허깅 페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포지토리가 아까는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create 리포지토리라는 함수를 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call crazy h 허깅 페이스 3빌리언 이게 call crazy라고 하는 것들을 허깅 페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장을 하게 될 때는 로라만 저장을 합니다. 로라만 참고로. 그래서 로라만 저장을 하게 되고요. 로라가 사이즈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원래 지금 보시면은 이 모델에는 콜 크레이지가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저장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 거에서 여기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콜크레이지가 지금 저장이 됐죠, 그죠? 그래서 저장이 돼서 여기에 파일 하면 여기 파일들 이렇게 해서 뭐 여기 필요한 것들이 다 저장이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모델도 여기에다가 허깅 페이스에서 올려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팀별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서버를 이제 리부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서버 리부팅 하는 게 여기서 런타임을 완전히 리셋하면 완전히 서버가 리부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학습했던 데이터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서버를 리부팅하면 메모리가 다 날라갔잖아요. 자, 지금 메모리가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모듈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요거 설치될 동안에 요 슬라이드를 조금 몇 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지금 실제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뭐, 요 테스트 하고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레그 했던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자, 레그 했던 거랑 같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그럼 레그랑 파인 튜닝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어떻게 틀린지. 자, 레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그는 데이터 여러분이 다큐멘트를 가지고 이 벡터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벡터 스토어를 만들었고, 벡터 스토어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 스킵하고 만들어서 썼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뭐라고 할까요? 뭐 관광지 세계를 알려줘. 이런 한국의 관광지가 여기 정보가 있어야 돼요. 한국의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관광지에 대한 전문가야. 한국의 관광지 세계를 알려줘. 그러면 이 프롬프트는 당신이 관광지 전문가가 되는 거고, 한국의 관광지 세계를 알려줘. 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관광지 쿼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벡터 스토어에서 여기서 내 한국의 관광지 세계하고 가장 가까운 패턴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되죠. 찾게 된 결과를 얘가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리턴이 여기 들어오게 되고, 이 값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여기 이 컴퓨터는 뭐가 갖고 있어요? 원래 유저가 입력했던 프롬프트랑 퀄이랑,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갖고 있어서 한국의 관광지 세 개가 지금 전부 여기에 같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 없이 그냥 한국의 관광지 세 개는 할 때는 바로 LLM이 건졌는데, 그게 아니라 레그는 여기에서 데이터 이 스토어에서, 벡터 스토어에서 한국의 관광지 세계라는 정보를 내가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모든 정보를 다 같이 프롬프트 쿼리 여기서 찾아진 벡터 스토어 정보를 같이 LLM에 던진다. 요게 레그였죠. 자, 그래서 LLM은 벡터 스토어라는 인프라를 꼭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레그. 그렇죠? 요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요렇게 돌았습니다. 이게 레그였어요. 자, 그러면 파인 튜닝은 뭐였어요? 파인 튜닝은 그런 인프라가 필요 없어요. 왜? 모델에다가 그냥 바로 학습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모델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구성하고 운영하기는 더 좋죠. 자, 그러면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문서가 추가 문서가 새로운 문서가 들어왔어요. 바로 문서 넣고 벡터 스토어 업데이트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파인 튜닝은 한번 학습하는 게, 지금 제가 아까 50번짜리 학습하는 게 여러분 쉽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GPU, 이게 실제로 이 파인 튜닝도 학습이기 때문에 한 번 돌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나름 좀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학습이 필요하긴 한데, 이것들은 바로바로 문서 한 장 넣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주 빠르게, 이 업데이트는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얘는 파인 튜닝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여야지 한 번씩 돌릴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돼요. 학습 비용은 학습을 하지 않죠. 그냥 벡터 스토어 넣는 거는 그냥 이 파이썬 오퍼레이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GPU가 들기 때문에 높죠. 학습을 해야 돼요. 추론 속도는 이제 대신에 추론 속도에서 차이가 나죠. 왜? 벡터 스토어를 무조건 거쳐가야 되잖아요. 레벨을. 거기에 대한 레이턴시가 있는데, 얘는 모델이 바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턴시가 없죠. 얘는. 그래서 훨씬 더 빠릅니다. 자, 할루시네이션은 얘는 이 벡터 스토어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적어요. 근데 얘는 원래 모델이 갖고 있는 할루시네이션의 약점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 복잡도는 얘는 모델만 관리하는, 얘는 벡터 스토어까지 관리하니까 조금 더 이제 필요한데, 관리가 필요하고, 소규모 데이터는 얘는 문서만 바로 하나하나 넣고 빼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할 수 있지만,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ROI는 뭐 투자가 거의 들지 않죠. 인프라만 있으면 바로 문서 하나 넣고 문서 빼고 바로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GPU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로드가 많이 걸리죠. 자, 이 세션 아까 세션 다시 시작했었죠. 자, 세션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제가 아까 갖고 있었던 이 허깅 페이스에 그 모델을 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 허깅 페이스에서 로드를 할 때는 원래 라마까지 같이 로딩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 저장하는 거는 로라만 저장해요. 근데 로드 할 때는 원래 베이스 모델이 있어야지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 모델하고 로라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그 뒷부분 로드 할 때까지. 자, 그래서 거의 이제 슬라이드 끝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파인 튜닝하고 그 다음에 레그를 두 가지를 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검토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흔히 말해서 경쟁 모델이 아닙니다. 경쟁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 레그의 장점은 뭐예요? 아주 민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의 데이터가 하루에 하나씩 A4 한 장씩, 두 장씩, 세 장씩 계속 들어온다. 그럴 때는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아니라 레그를 쓰는 게 맞죠. 빠르게 민첩하게. 그래서 그 벡터 스토어에다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모델이 있고 그 벡터 스토어의 데이터가 A4지 한 200장 쌓였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인 튜닝을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 이렇게 스케줄을 하면 한 달 동안 뭐 레고로 쌓였던 데이터를 다 갖고 와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 파인 튜닝 한 다음부터 레고 데이터는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또 고객이 또 계속 A4 하나씩 또 매일 데일리 들어와요. 자, 그럼 그 데일리를 갖고 오죠. 그걸 가지고 또 한 달 더 파인 튜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레그랑 파인 튜닝을 같이 운영하면서 계속 이 모델을 그쪽 도메인에 전문화 시키면서 또 계속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계속 모델이 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쓰시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로드가 끝났습니다. 로드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함수로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함수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알파카 프롬프트 해서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라이스. 자, 그 다음에 요게 먼저 콜 크레이지 서비스가 무엇인가부터 이제 로드 이제 서브를 리부트하고 자, 보신 거 똑같이 자, 리스폰스 제대로 답을 하죠. 그죠? 한국에 딜리버리 서비스 런치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얼마인 것도 역시 5,000원이고 자, 해서 지금 서브 리프팅하고 다시 허깅 페이스 로드한 걸로 지금 모델 돌려도 파인 튜닝 된 걸로 계속 답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인 튜닝 된 게 제대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질문. 그냥 일반적인 파인 튜닝 말고 서울에 대해서 설명해서 이거는 파인 튜닝 거치지 않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제너럴한 라마 모델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제대로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울 is the capital city.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일반적인 것도 제대로 답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한 콜 크레이지 서비스도 제대로 답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것도 제대로 답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그 파인 튜닝을 같이 봤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가지고 데모한 게 뭐냐면 3.2빌리언짜리예요. 3.2빌리언짜리인데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젠마4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출시를 했어요. 이거 한두 달 됐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자, 이게 64기가나 128기가짜리 맥북에서 이 PC에서 로드를 한 거예요. PC에서 로드. 보시면은 31빌리언이니까 지금 방금 제가 테스트한 거에 한 10배 정도의 큰 모델이에요. 이거를 PC로 이제 돌리는 시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높은, 그러니까 물론 10배의 노드가 많아진다고 언어 모델이 10배 성능이 되는 건 아니겠죠. 한 7, 8배 정도는 되겠죠. 하지만 PC로 훨씬 더 높은, 정밀도 높은 것들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대만에 이번에 젠슨화 와가지고 GTC인가 거기서 그 엔비디아 RTX 스파크라는 걸 출시했어요. 자, 엔비디아 RTX 스파크라는 건 뭐냐? 여러분 블랙웰이라는 GPU 있잖아. 엔비디아에서 그 블랙웰 GPU가 노트북으로 PC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뭐 조그마한 컴팩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들어와서 이미 모델을 거기서 소개를 했어요. 아마 이제 판매는 조금 이따 될 거고 서피스 모델도 있습니다. 서피스 모델도 있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쿠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 엔비디아가 쿠다를 윈도우즈에 포팅을 아마 했거나 거의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런 젠마 모델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우리 윈도우즈 상에서도 로컬로 돌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했던 그 언어 모델 성능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PC로 할 수 있고 여러분들만의 레그 시스템을 여러분들 PC에서 구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이 되면 여러분들만의 파인 튜닝도 PC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 4번까지. 그래서 3차랑 4차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조금 없었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 특히 언어 모델을 하려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3차, 4차 시 거는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유튜브나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4번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 저번 주